보리암 정상까지 몇 걸음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올라가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주말에 비가 내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좀 춥더라고요. 이제 가을 넘어서 바로 겨울로 가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인구 142만 정도 되거든요. 이 호남 인구 다 합쳐도 광주가 142만, 전라북도도 한 3, 40만 정도 되죠. 전남도 170만 가량 되니까 수백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호남. 근데 미국형 할인마트죠.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호남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그래서 익산에서 호남권 최초로 코스트코 유치를 하겠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미 2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8월달, 7월달에 이제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코스트코 한국지사와 MOU 협정을 맺어서 그 계약을 진행을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 토지 매입이 안 돼가지고 6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이것 때문에 광주광역시, 호남의 중심도시, 대표도시 광주광역시도 코스트코를 유치를 하자라는 시민들, 구독자님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치하자, 이번에는 해보자, 이참에는 코스트코가 입점해보자, 광주도 달라진 뭔가를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열망들, 의지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이 도시공사 좀 높으신 분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코스트코, 그랬더니 접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코스트코 유치, 광주시도 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광주도시공사가 한국지사와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광주에 들어온 것을 희망한다, 환영한다가 코스트코 입장인데, 내막을 보면 아쉬울 거 없다.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다. 그런 좀 입장입니다. 각과 을이 바뀐 거죠. 광주광역시에서 코스트코를 유치하려면 의뢰 자세, 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됐습니다. 갑이 절대로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봤을 때 코스트코는 10,000평 정도 부지입니다. 10,000평 정도 부지인데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죠? 10,000평이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고, 땅값, 평당 땅값 얼마 정도 가능할까?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평당 땅값 500만 원 정도가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확보를 하고 접근성, 물류의 접근성, 고객의 접근성. 코스트코는 물건을 워낙 싸게 파니까 논 한가운데 세워놔도 여기저기서 찾아온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광주의 근교, 예를 들어 장성군, 담양군, 한평군, 화순군, 나주시, 한평, 이 근교에 있어도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00만 원 정도 땅을 구할 수 있는 땅 어디가 있을까요? 광주시에서 이 땅 구할 수 있을까요? 500만 원? 평당? 10,000평? 근데 이게 이제 10,000평을, 이거 뭐 보상 문제, 시민사회단체 반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서 광주광역시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광주도시공사는 코레일, 서광지역,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다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들, 계약까지 가는 단계들은 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입니다. 광주. 그러면 근교는 사실 장성, 한평, 화순 이런 곳에서 해결해야 되죠. 지자체, 도시공사 군단위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는 광주, 전남이 하나로 뭉쳐서 해결하자. 이 광주, 전남이 한 뿌리다, 남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뭉쳐서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광주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롭게 바뀌셨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 2번 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하고는 광주 테크노파크 기업 지원 단장 하실 때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 문제로 서로 좀 다툼이 있을 뻔도 했었는데, 그때 맥주 한잔 한 것 같아요.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었죠. 운동권 하시면서 삶의 역정,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용으로 족발집 했었다. 산부님이랑 이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 됐고 낙선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떨어졌다가 국회의원 했다가 또 떨어졌죠.
떨어진 다음에 지금 광주 도시공사 어떻게 보면 재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광주 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좀 다운그레이징 이게 좀 안 맞는 자리죠. 예, 그래서 도시공사 2년 정도 하다가 사장을 하다가 다시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출마할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2번 했던 분이 도시공사 사장 양이 안 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 요구할 것인가?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도시공사 사장이 있으면서 국직과 광주 발전 뭔가를 좀 해달라. 코스트코 유치해달라. 복합 쇼핑몰, 기타 투자 유치, 개발 좀 해서 광주가 정말로 뒤처지지 않는 좀 선도도시, 변화의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달라. 기틀을 마련해달라. 그런 주문들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게 된다면 국회의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인맥들이 국회의원들, 국회 권력과 이제 친분이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킹을 잘 활용해서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한번 해보자, 한번 유치해보자. 예, 이런 이제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스트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하나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광주가 되면 좋겠죠. 근데 광주가 아니더라도 광주 근교에 어디라도 하나 들어와서 광주가 변화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틀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재개발 소식입니다. 광주 재개발 여러 곳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좀 삐걱삐걱하게 되고 있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누문구역, 누문 재개발 뉴스테이 방식입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님께서 카톡으로 관련 소식들 조합원이신데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누문동 재개발 광주에서 나름대로 입지는 괜찮다. 충장로 가깝고 지하철 있고 광주 제일고 양동시장 건너편이죠. 두산 제니스 바로 옆이고 복합 쇼핑몰 수혜 지역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뉴스테이 방식으로 20년 가까이 지지부진. 지금 현장을 보면 철거를 곧 앞둘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상비 문제, 이거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재개발 현장이 한 80에서 90 정도 조합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 현장 한 절반 가량은 이 비조합원 예컨대 현금 청산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과정이 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광주 재개발 지금 굵직굵직한 현장을 좀 보면 광천 재개발, 신가 재개발, 북동 재개발, 학동 4구역 이 재개발 이거 말고도 뭐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재건축 조합 여러 개의 사업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조합 사업이라는 게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수록 이 경기가 침체될수록 사실 잘 안 되죠. 또 광주에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만 세대 넘어가는 미분양 물량 이런 조건들이 다 되더라도 결국 시장에 나왔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핵심 관건이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과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서 시공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분양가 산정을 놓고 왔다 갔다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건설사도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는 건설사가 망할 수도 있죠. 이제 지금 그런 우려가 커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문 재구역은 현재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의 뉴스테이 방식 요거 바꾸자. 일반 분양, 재개발, 일반 재개발로 바꾸자. 이런 이제 전환 움직임 나오고 있는 데다가 현 조합원을 해임하자 이 두 개 안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죠. 이 법적 갈등들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이 비대위도 되게 강성이죠. 그래서 구청과의 갈등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 사업성, 이 문제들 이런 것들 이제 검토 대상이죠. 아무튼 이제 그 총회가 곧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역의 재개발 사업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순항을 해야지 지역 경제도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우울한 먹구름이 잔뜩 껴있다라고 보는 게 광주 부동산 재개발 현장의 민낯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인데 어머님 여기 지금 네. 이사를 대부분 하셨는데 여기 살고 계시네요. 이사 안 했는데요? 이사 안 하셨고 다른 데는 지금 많이 이사도 하고 철거 준비하는 건데 네. 지금 여기서 계속 계시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가죠.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응. 아하. 여기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기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이 집에? 광천동 여기 이 집을? 90년도부터 사신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살았다고.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네. 예, 그렇게 살고. 근데 지금 이사 안 나가지고 하는 게 지금 조합원 지금 아니신가요? 처벌 안 했네. 조합원 아니요? 아, 그래? 네, 그럼 조합원이 지금-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분양 신청을 제때 못해서 네. 지금 현금 청산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금 청산자. 네, 네. 현금 청산자. 아, 그래서 두 분 어머님하고 아들인데 네, 네, 네. 네. 이제 여기 좀 억울한 사연이 좀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분양 신청을 제때 못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어머니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저희가 우편으로 등기를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음. 네, 저희 쪽에서는 등기를 못 받은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에 그 우체국에서는 지금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저희 그 시간대는 저희가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대여서 누가 대피돼서 사인을 했는지는 아, 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네. 네네네. 네. 모기가 있네, 모기가. 예, 목이 엄청 모기가 많아요. 엄청 많네 여기 네, 돌아다니면서. 많아요. 여기 근데 지금 보니까 군데군데 사신 분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예. 아, 이 주변에는 지금 다 비어 있는데요, 여기가. 비워놓은 데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네. 이제 다 비슷한 뭐 이런 네, 이런 그렇죠. 사연들이 그렇죠. 좀. 그렇죠, 다.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 또 이주도 되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이제 집들이 이제 일부 남아 있잖아요. 네네. 아,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조합 측의 주장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본인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조합 측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저희는 다른 건 없고요. 그냥 네. 분양 신청 못했다는 거를 다 잊고 음. 그냥 재분양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재분양을 희망하시는 네네.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집에서 계시면서 네네네. 예. 근데 모기가 진짜 많네요, 여기. 네, 많이. 힘들겠는데 그만 이게 모기 때문에 진짜 하여튼 애쓰십니다. 다음은 광천 재개발 소식입니다. 현금 청산자 이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해요. 조합원 2,020명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세대 한 200여 명 정도는 조합원이 안 된 거죠. 현금 청산 말대로 보상받기 받고 나가겠다. 이게 이제 정해진 이제 그 상황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 현금 청산자들은 억울하다. 나는 조합원을 받고 싶다. 당시에 사정이 있었죠. 억울하다. 다시 조합원 자격을 받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80여 분 되는 것 같은데 조합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제 법정 소송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비대위 역할을 하면서 억울한 사연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신청하면 되지 않았느냐? 왜 이제 와서 조합원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조합 측에서도 받아줄 수 없다. 물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 이야기, 현금 청산자 이야기는 이 조합원 신청을 받는 그 사이에 법정 소송들, 재산권 다툼, 이혼했다, 뭐 일하다가 바빠서 못 받았다, 고향을 떠나 있었다, 해외에 있었다 이런 사연들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제 버티게 하는 거죠. 버텨서 지금 이제 광천 재개발이 90% 이주하고 일부 아파트는 단전 단수도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세대가 혼자 살아요. 혼자 불이 켜진 데서 혼자 이제 거주하신 분들, 우범지대, 자칫 뭐 안전, 범죄 우려가 높은데 이 재개발 현장에서 현금 청사자들이 끝까지 버티고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철거, 이사 이런 과정들 진행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남아 있다면은 이 사업이 이제 지연될 수 있죠. 이 조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또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도 있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광천동 살았던 원주민들인데 뭐 행정적인 횟수라든가 뭐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야 된다. 갈 데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받아주자 안 된다. 이것도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금 청산자 계신 분들이 계속 이야기해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선처해서 다시 조합원으로서 광천동에 살게끔 해달라라고 하신 구독자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주셔서 그분들의 목소리 들어보고요. 나중에 또 조합 측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구독자이시기도 하고 네네.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네.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만나 뵙고 광천 좀 돌아보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보이는 이 건물이 예. 지금 네. 예, 제가 지금 살고 있고 부모님이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살고 계시는
여기 이제 원주민이라는 소리시잖아요. 원주민입니다. 예, 예. 강촌동에서 저는 태어났고 초중고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한테 연락 주시고 했던 게 네. 어떤 사연이 있으시고 좀 억울한 사연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좀 억울하죠. 많이 억울한데 네. 물론 이제 이게 억울할지 안 억울할지 물론 음.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촌동 조합 부모님이 조합원이고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인데 2020년대 분양 재개발된다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한 제가 있어요. 아, 그 신청 분양 신청 기간에 네네네. 신청을 했었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그렇죠. 그걸 좀 놓치신 거네. 그걸 놓쳐가지고 예. 좀 그렇고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현금 청산자 분류가 되면서 다행히 강촌동은 사업 시행 변경이 있고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달라진 상황에서 다시 조정법에 보면 재분양 거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재분양을 좀 해달라 조합에다가 이렇게 건의한 결과 네. 올 2월 18일 날 총회를 열었어요. 네. 재분양 안건을 올렸는데 부결이 났습니다. 근데 부결 난 이유가 조합장님이 저희한테 2월 달에는 총회 안건 올리면 영업권자, 조합원 영업권자들 때문에 같이 올리면 부결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재분양을 올려줄 테니 우리 보고 1억 5천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1억 요구를 한 5천만 거죠. 원? 네, 아, 1억 그래요? 5천을. 네. 그러니까 조합청에서는 이게 제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요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8월 달에 못 기다리고 2월 달에 상정해 주십시오 하고 3번을 조합장님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오케이 조건 없이 2월 달에 재분양 안건을 올려주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있었는데 총회 때 부결한 이유가 조합장님이 재분양 안건만 올려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를 받아주면 손실금 280억을 적어놔버린 거예요, 같이. 그래서 조합원들이 보기에 이분들 받아주면 우리가 손해보네 해고 전부 다 부결났습니다. 60%가 부결났습니다. 네. 1492표가 반대고 271명이가 찬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조합장님이 우리한테 조건 없이 올려준다고 했는데 저희 딴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 5천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요금 거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조합장이 그거를 보복으로 280억을 손실금을 올려놨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억울해서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에서는 제안을 했지만 조합원들 280억 손실금을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네. 올려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측에서는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달라지면 다시 재분양 거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재분양 안건만 올라가면 되지 왜 손실금까지 같이 올려줬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러면 지금 현금 청산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예전에는 부결 나기 전까지 한 30-40명 움직이다가 네. 지금은 부결 난 이후로 민원팀 소송팀은 나눠져 있습니다. 아, 여기 현금 청산자도 좀 이렇게 좀 나눠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소송하신 분들은 이제 등기 못 받은 사연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금 청산자 하고 싶어서 됐다가 재분양 신청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분양 신청을 등기도 못 받으신 분,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받은 분, 아무도 없어가지고 등기 못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억울한 부분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현금 청산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재분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강촌동에서 오래 거주를 했지만 원주민으로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조합장님이 좀 이렇게 원활스럽게 타협과 호응으로 대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는 거에서 차 오시면 너무 차 이쪽으로 오시죠. 지금 차가 오시고.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시잖아요. 억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조합원이 한 2,000분 계시고 예. 현금 청산자 계시잖아요. 그 네네. 현금 청산자는 조합원 입주권 신청한 기간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 입적 시간에 이제 못 하신 거잖아요. 못한 거죠. 사연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법으로 봤을 때 그 못하면은 그 귀책이 이쪽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법으로 이제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분양 시기에 놓친 사람들은 또 의무적으로 연장 2주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2주간도 우편을 보내기로 돼 있는데 우리는 못 받았고 다행히 강촌동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 관리처분 변경이 있습니다. 그때 세대수와 주택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관으로 통해서 재분양을 받아주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재분양을 근데 받아주는 그 당시에 이제 조치가 그 뭐야 등기라든가 연락 뭐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 절차상에 뭐 하자가 있었다 이제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는 예,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비대위 때문에 약간 좀 속아가지고 분양 신청 못하게 된 그 당시 경우입니다. 비대위에 뭐 그런 요게 이제 건물이 얼마 정도 됐어요 지어진 저희는 지가? 지금 아버지가 59년도에 전입해가지고 95년도에 송전을 했던 집입니다. 아 여기가 2층은 화실로 하고는 거고 1층은 이제 조합원인데 여기 이제 50년 정도 되셨다고?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조합원 예, 이제 여기 저 건물 이렇게 계신 분들이 한 10%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광천동 그렇죠. 이주가 예. 대부분 90%는 떠나시고 예. 10% 남으신 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연이 있고 좀 그렇죠. 억울하다고 이제 그런 예.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억울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용 재결 상태고 보상가도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 재결을 다음은 중앙공원 소식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대규모 단지, 광주의 이제 핵심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아파트 단지가 2,770세대 가량 되죠. 이 광주에서 가장 큰 민간공원. 근데 분양가가 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이고 미분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공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원 팔려고 하는데 거기서 쓰레기 더미가 6톤이나 나왔습니다. 팠더니 쓰레기가 나온 겁니다. 계속 팠더니 쓰레기 6톤. 예, 이게 이제 30-40년 전에 이 광주가 이제 조금 하는 시절이었죠. 광주가 발달이 안 됐을 때 외곽 지역에 쓰레기를 생활 폐기물, 뭐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모르게 이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데 말고도 광주가 이제 많이 좀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놓고 건축 폐기물이냐 생활 폐기물이냐 이거 수거 처리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느냐 서구청과 이 사업자 시행사 간의 다툼 갈등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업체 계약을 처리해가지고 이게 생활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처리하는데 6톤 정도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 차질이 좀 오래됐었는데 중앙공원 사업 공사 차질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중앙공원 쓰레기 문제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또 자세한 소식들은 또 현장 가서 현장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저녁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일주일 정말 훌쩍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추워서 이제 등산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쉬고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절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월요일이네요. 네, 월요일 다음 주 어떤 이야기를 광주의 경제부동산 아파트에 어떤 소식들 펼쳐질지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